어쨌든 배임죄 폐지, 그죠? 그다음에 뭐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 그 4심제 이런 것들의 하이라이트에 재판중지법에 있다고 보여져서 이거를 그래도 지금 그 저기 뭐야 이 위정 교사가 아니라 저기 그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의 그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가 지금 딱 목전에 걸리는 상태고 언제 이게 저기 파기환송심이 열려가지고 대통령을 괴롭힐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 체제가 너무 개혁 의식을 하고 앞서가다가 이건 뭐랄까 국정 운영에 뭔가 좀 본의 아니게 방해가 된 것에 대해서 전 용산이 정청래 박수현 이 체제에 대해서 한 방 먹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만 첨언하자면 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스펙트럼이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뭐 국민의힘 해산시키고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해서 연임하고 막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아이 그러면 되나 그래도 저 정치보복 안 하고 국민 통합해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정서를 좀 대변하는 사람이 이제 정청래 대표인 거고요. 또 이제 뒷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어떤 약간의 긴장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기서 무슨 이제 전망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더 불거지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사이에 무슨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치 환경이 좀 달라진 음악이 나가고 있군요.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안 하겠다고 선회한 그 배경,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하나하나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됐는지. 맨 먼저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하는 게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런 답변을 했었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송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 재개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에이펙이 끝나자마자 어제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전법으로 부르겠다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하여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봅니다.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달 안에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예.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 발언을 처음엔 반박했다가 곧 이어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 중지법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조율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세 협상과 에이펙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다시 재판 중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기자의 질문에 이랬어요. 미루는 게 아니라 안 하기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박수현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원인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후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이 자리에서 재판중지법 추진하지 말 것을 당에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자,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취재 중인데요. 네. 이 정청래 대표하고 박수현 수석이 조금 오버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대장동 1심 선고가 내려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 봐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죄란 취지다.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유죄란 취지다. 이제 이렇게 엇갈리고 그러면서 이제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 이쪽에서 좀 이렇게 급발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에이펙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잘 하고 이 분위기 좋은데 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마 제동을 걸은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브리핑할 일은 아니죠. 이 예. 정무수석 정도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 얘기한 걸로 봐서 일부러 격을 높인 거고요.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확실히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오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전에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용산에 이제 제동 브레이크를 받아서 이거 좀 중단됐던 사안들이 꽤 있었어요. 예. 예. 기억나는 장면은 그 우상호 수석이
사법개혁 아니 검찰개혁 관련해서 네. 후속 입법 과정에서 당도 참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상호 수석이 이건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고집하니까 큰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약간. 성화영 선배가 예. 지금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예. 썼는데 늘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이 하여간 야당과 싸우는 것, 야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 적폐와 싸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 예. 내란 세력과 싸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 대통령 국정에 전념하시라 이제 립 서비스를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늘 이제 그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번 이 재판중지법 추진도 사실은 이 내란 세력의 반발이랄까, 내란 세력의 이제 뭐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게 철퇴를 내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혁 입법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네. 아마 이제 그 급발진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롤러코스터를 타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또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는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이것이 뭐 그러니까 최우선 입법 과제로 해서 이달 말에 통과시키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정청래 대표랑 상의를 한 것일 테고. 당연하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철회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현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는 이 당 정부 용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생채기를 낼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거꾸로 생채기를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이게 디프레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강훈식 대표가 비서실장. 그렇죠. 비서실장이 이거는 뭐 우리가 저 헌법계의 다수설을 들어보니까 이제 재판 중지가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막상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박수현 대변인은 관세, 에이펙 등에 이제 선전할 거리가 많은데 지금 이걸 이게 추진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의 의중 그다음에 용산의 의중이 다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관세 협상도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강훈식 비서실장 오늘 브리핑하면서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오죠. 팩트시트가 나오죠. 나오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국민이 여태까지 불안해하던 것의 내용이 좀 담겨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에이펙 여러 걸 통해서 하여간 뭐 국익이 좀 빛나고 또 이제 시민의식이 빛나고 하여간 뭔가 성공적으로 이제 추진돼 온 것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고 홍보할 거리가 많은데 왜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이제 이 재판중단법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걸 좀 가리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이제 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질타 같은 것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네요. 뉴욕 순방에 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한마디로 또 뉴욕 순방을 가렸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안마다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용산 쪽의 생각과 뭔가 좀 불일치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결국 몇 차례 강조했던 말씀이지만은 이 당심을 너무 의식한 그래서 나는 개혁의 선두자다 이것을 너무 내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오버하게 되고 급발진하게 된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환영 기자는 민주당 그 취재를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대표가 될 때부터 뭐 어떤 면에서는 이변이다 그러나 워낙 압도적인 차이로 박찬대 의원을 이겼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의 일련의 행보 끊임없이 당정대 원팀을 강조해 왔는데. 중간중간 결정적인 고비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당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양새, 서운해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텐데 말이죠. 예, 근데 또 이게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할 분담론 얘기를 했거든요. 기득권 세력 보수하고 싸우는 것, 내란. 정산 이건 우리가 하겠다. 네. 영어로 왜 굿캅 배드캅 이런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국민 통합하고 민생에 주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 사안도 이게 뭐 자세히 보면 이거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새로운 정치 환경의 어떤 새로운 문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치 환경의 새로운 문법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당원 주권 이런 말이 예. 있어요. 주권이라는 말을 왜 당에다 갖다 붙이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이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다. 그래서 대의원제도 지금 앞으로 거의 다 없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충실히 하는 거고요. 그게 민주당의 어떤 열성적인 지지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대표인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이거 불협화음 그래갖고 막 온갖 언론에서 막 일면톱이 아니고 일면톱도 가능한 일면톱 썼을 기사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대표 경제 옛날 김영삼 대통령 예. 이런 사람들 같으면 대표 모가지 이미 날라갔죠.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선출직이니까. 예, 당원들이, 선출직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래 뭐 대표는 그렇게 강경한 얘기하고 또 이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유 이제 이렇게 말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생각이 굉장히 좀 정상적이네.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묘한 역할 분담론 그런 기제가 좀 작동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대장동 1심 판결문을 놓고서 여당의 해석은 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무죄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성남시 수뇌부는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대목을 들어서 이거 유죄다. 수뇌부가 누구 얘기냐 이재명 시장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엇갈린 해석이 나오니까 당에서는 종집을 찍어보겠다고 재판 중지법을 꺼내들고 왔는데 오늘 강우식 비서실장 브리핑이 재밌어요. 아니 헌법학자들도 당연히 재판 중단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나서서 그런 법을 만드느냐. 만약에 설사 법원이 재판을 제기한다면 그때 가서 헌법소원 내고 우리가 입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우리가 먼저 재판중지법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살려고 이런 법을 만들려고 당에다 시킨 것 같이 그런 오해를 왜 불러일으키느냐. 강훈석 실장이 얘기한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갖다 붙인 얘기 같고요. 그걸 이제 명분으로 이 재판 중단법 중지법을 우리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명분으로 이제 제시한 건데 사실은 다수설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소위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또는 뭐 소위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소추 그러니까 재판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소추 되지 아니한다라는 소추를 해석할 때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허영 교수나 뭐 장영수 교수라든가 황도수 교수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한 5대5 정도는 된다. 이게 어느 것이 다수냐. 5.5 대 4.5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이 재판 중지법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김영민 의원입니다. 김영민 의원 변호사예요. 변호사인 김영민 의원이 법을 몰라서 이거를 다수설을 몰라서 이걸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논의가 일어나면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대법원이 또는 법원이 또 재판을 제기하겠다면 재판 재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알고 거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재판중지법을 대표 발의해서 내놓고 이런 논란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보여주고요. 어쨌든 배임죄 폐지, 그죠? 그다음에 뭐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 그래서 4심제 이런 것들의 하이라이트에 재판중지법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거를 그래도 지금 위정 교사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가 지금 딱 목전에 걸리는 상태고 언제 이게 파기환송심이 열려가지고 대통령을 괴롭힐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 체제가 너무 개혁 의식을 하고 앞서가다가 이건 국정 운영에 뭔가 좀 본의 아니게 방해가 된 것에 대해서
전 용산이 정청래, 박수현 이 체제에 대해서 한 방 먹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참 묘한 게요. 이게 이제 예. 사법개혁안 중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제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거는 그냥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법개혁에 법원 대해서 행정처 폐지, 뭐 대법관 등등 여러 가지 중원. 있습니다. 예. 예, 법 그건 왜곡죄 뭐 예. 예. 그 이제 용산에서도 사법개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검찰개혁만큼 강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왜 지금 이 분위기 좋은데 왜 지금 하느냐 해서 제동을 건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게 묘하게도 우리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허민 기자하고도 그런 토론을 예. 한 적이 있는데 이 헌법 84조 해석을 가지고 엇갈렸죠. 이제 저는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재판을 중단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예. 허민 기자는 어떤 당위론이죠. 이거는 헌법학자들 중에 계속 진행 중인 재판을 진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헌법학자 많다 그러셨는데 근데 이게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뭐 야당이니까 정치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즉시 재판 재개해라. 이렇게 법원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이건 헌법 취지상 재판 진행 안 시키는 게 예. 맞는 것 같다 해서 전부 다 스톱 시켜놨는데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뭐 사법부가 좀 당당하게 나서서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그런데 그 정치적인 공생이라지만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재판중지법 법률을 만드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주장이 일종의 논거를 획득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주로 책임은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에 있는 거지만 야당에서도 괜히 이걸 갖고 괜히 싸움을 붙어갖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명분상 우위를 점하기 좀 어려운 의제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전 이 재판중지법 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휘말려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인데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럼 재판 중지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약간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덥고. 근데 여야가 좀 머리를 모아가지고 헌법에서 이 부분이 불확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학자 간의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럴 때 법률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법률이 만약에 이거는 헌법을 과도하게 한쪽으로만 해석했다 그러면 위헌범죄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젠가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사회가 저는 제정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오늘 판단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 법과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본인이 그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국민들 눈에서는 이거 뭐지? 의도가 뭐지? 그렇습니다. 저 사람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 본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박수를 치는 거죠. 내가 그런 오해 받지 않겠다. 당당하게 나가겠다. 난 대통령실의 판단이 오늘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아까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지금 정청래 TV를 봤더니 뭐 최고위원회의 발언이 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댓글을 봤더니 대통령 발목 잡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직전에. 오늘 문화일보가 이런 기사도 좀 쓴 것 같은데. 그 전에 성한영 선배 얘기한 것 중에 그 법원이 알아서 스스로 재판을 연기한 것을 왜 국민의힘이 재판을 재개하라 마느냐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달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좀 이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좀 집중해서 얘기해 보죠. 그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건 왜냐하면 헌법학자들 나오셔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5월 초에 파기환송 해가지고 그 2심 그 파기환송 심이 열리기로 잡혀 있었다가 사실은 그때 못 열리게 된 게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취소한 게 아니고 그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진영에서 온갖 압박을 다 압력을 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뭐 사퇴해라, 그다음에 특검하자, 무슨 뭐 청문회 하자 이런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걸 연기한 거지. 알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연기한 건 아니다. 법원이 알아서 한 건 아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그 용산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부러 나와서 저렇게까지 예외적으로 저 비서실장 이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가 저는 어쨌든 형식과 내용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이게 그래도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결정 이전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배임죄 폐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재판 소원 자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겹이 그 방탄 입법으로 지금 제정 중이거나 입법 중이거나 아니면 거의 뭐 본회의 상정 전 직전까지 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2중 3중의 방탄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재판의 당사자인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에이펙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분위기 좋게 흘러가는 마당에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청래 박수현 체제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직전에도 이 뭔가 이게 당론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용산에 이제 제동에 걸려가지고 안 된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는 이제 하여간 정청래 대표 체제를 만들어준 당원들에게 하여간 뭔가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심리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민심을 바라보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기재로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만 첨언하자면 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스펙트럼이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 해산시키고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해서 연임하고 막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러면 되나. 그래도 정치보복 안 하고 국민 통합해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정서를 좀 대변하는 사람이 이제 정청래 대표인 거고요. 또 이제 뒷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어떤 약간의 긴장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기서 무슨 이제 전망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더 불거지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사이에 무슨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치 환경이 좀 달라진 탓이 크다고 새로운 생각합니다. 환경에 새로운 문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전에 이거 말고도 정청래 대표가 부산시당 위원장을 새로 뽑고 지금 각 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당 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가 있었는데 컷오프 된 사람들이 친 이재명 대통령 쪽 사람들 아니냐. 컷오프는 없다더니 이게 뭐냐. 정청래 대표 이게 왜 그러느냐. 정청래 대표가 막 여러분들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이려고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막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까지 해서 정청래 대표 아까 전망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정말 민주당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라고 가는 건지 그냥 이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는 건지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이게 뭔가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는 성한영 선배 의견과 조금 달리하는 거가 이 강성 지지층을 계속적으로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자기 또 꿈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선거로 이끌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청래 대표가 이 당대표를 재선에 도전해서 또 당대표 연임하고 총선 공천권 그렇습니다.까지 관련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를 100% 받아들이지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 당정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강성 지지층의 존재 때문에 다른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당정 갈등이 바로 이게 조기에
이게 표출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뭐랄까 이 조짐을 좀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 제가 지방선거 얘기가 이왕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한번 네. 엮어서 드리면 말씀드렸죠. 정청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압승해야 된다. 특히 서울선거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권 재선에 도전해서 재선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김민석 지금 총리가 어디로 갈까? 김민석 총리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당대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네, 당대표 쪽으로 원래 돌아가는데. 서울시장 강력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당 대표로 자, 차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은 당 대표로 돌아오면은 정청래 대표의 당권 재선 가두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지방선거, 즉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서 승리를 확실히 따내는 그를 위해서는 김민석 총리 정도의 지명도 있는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고.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당 대표에는 못 나갈 테니까 당 대표는 내가 재선을 하겠다.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저기가 차기 당권에 욕심 있는 거를 내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용산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을 나가면은 정청래 대표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위험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녹록치 않아. 예. 그러니까 질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 그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이 갈등이 어마어마한 갈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방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정청래 대표 체제와 이재명 대통령 체제 간의 용산과 여의도 간의 이게 갈등 알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사그라들 수 없다.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얘기가 상당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정치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설 기사를 쓰다 보면 자꾸 틀리더라고요. 예. 제가 예. 이게 왜 이렇게 틀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이 사람들이 바둑 두듯이 하는 정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권력의 상당 부분이 열성 지지층 쪽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국민들한테도 내려갔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망할 이유가 없는 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운명이 다 달라집니다. 뭐 정청래 대표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대표를 연임하겠다. 그게 본인 마음대로 돼요. 서울시장을 내가 어떻게든 이기겠다. 마음먹으면 됩니까? 결심하면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른바 아직도 이제 비상기업 효과에다가 또 뭐 윤석열, 김건희 효과 또 아직은 정권 초기고 최근에 정상회 기호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 거지. 이 계속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막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도가 흔들린다. 예. 그럼 당연히 노선 선회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서한영 기자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지방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지금 허민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수도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물론입니다. 이게 수와 수가 충돌하다 보면은 이게 엄청난 갈등이 될 수. 저희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새로운 정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실은 비서실장 임명과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 정치 행보를 어떻게 볼 거냐고 했을 때 지금 뭐 이제 정권 한 지가 4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강훈식 실장은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대한 운을 좀 뗀 적이 있어요. 그 출입기자들과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정청래 대표 귀에 들어가고 또 김민석 총리 귀에 들어가고 대통령 귀에 들어가면서 야, 네가 그걸 함부로 결정할 자리가 아니야라고 하는 뭐 사인이 온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입조심하고 있다는 예.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 선배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되고 싶다고 해서 또 당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빅샷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있고 또 국무총리가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지방선거와 당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병렬 조합 그다음에 순혈 조합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어떤 케이스가 제일 나은가를 그때 여론조사 등등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수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대통령 당선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전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 결심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예. 불려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특히 서울시장 같은 자리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사람이 좀 뜨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결심해서 김민석을 내보내고 강훈식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시간은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지방선거는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사실 정치권은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할 수 연말요?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광역단체장 후보들 만약에 영입하거나 또 나서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뛰어야 나중에 경선할 때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벌써 보니까 뭐 강원일보 같은 데서 강원지사 후보 누가 좋으냐, 또 어디 경기도 관련 매체에서는 뭐 경기도 교육감 누가 좋으냐, 이런 기사들이 벌써 슬슬 나오더라고요. 뭐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고 어느 후보를, 이쪽 진영 후보를 합치면 또 여기가 더 유리하고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이제 언론들의 관심도 슬슬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그 이유를 한 번만 짚어보고 이제 넘어가죠.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제동을 걸었다, 대단히 불쾌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이런 브리핑까지 하지 않고 이면에서 그러지 말아달라. 그리고 오늘 박수현석 대변인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으면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뭐 이런 걸로 알려졌다라고 기사를 써도 될 텐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 딱 나서서, 좀처럼 브리핑에 나서지 않은 비서실장이 이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본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전혀 아니다, 이 얘기를 강하게 하려는 거죠. 이게 무슨 정청래 대표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죠. 그건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런 건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정청래 대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막 아까 댓글 보셨듯이 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이런 것들을 정청래 대표가 좀 잘 당내 여론을 잘 아울러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뭐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예. 2점 몇 아무래도 뭐 포인트 에이펙 예, 포인트 결과겠죠. 올라갔는데 예, 이거를 저 대통령실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지난 7월 달 말 7월 30일부터 시작돼서 그다음에 쭉 2달 3달 이어져 왔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뭔가 더 당혹스러움을 줬고 이랬던 관세 협상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정상화되는 계기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경주 선언 뭐 등등 해서 에이펙 분위기가 달아올랐기 네.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를 계속 국정 지지율을 올려가는 그러한 그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이 정도로 강훈식 비서실장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에 면박 아닌 면박을 좀 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거는 내가 대통령이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국 이니셔티브는 내가 쥐고 있어, 내가 끌고 갈 거야, 내가 국정 지지율을 끌고 가고 그 더불어서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으로 끌고 갈 거야.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